당신은 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같은 패턴으로 상처받을까요? 왜 어떤 상황만 되면 어린아이처럼 무기력해지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다 보면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길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어떤 분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기억들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던 그 순간, 무시당했던 그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 외로움.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의식의 표면 아래로 가라앉아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을 뿐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특히 칼 융은 이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애써 잊으려 했던 것들이 바로 그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선택과 반응과 관계를 지배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인은 의식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문제의 뿌리가 어린 시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님을 탓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과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난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친밀한 관계에서 항상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런 패턴 뒤에는 어쩌면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배신감이나 버림받음의 공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몸과 마음은 그 두려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런 강박 뒤에는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조건부로만 인정받았던 경험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성적이 좋을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해 주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윤기 말한 그림자의 영역으로 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도 대부분 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사랑과 동시에 분노를, 감사함과 동시에 원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죄책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분노는 다른 곳에서 폭발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무관한 사람들에게 투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림자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것, 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올릴 때 그것의 힘은 약해집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우리를 조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분은 평생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효녀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감정들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원망을, 미움까지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화가 났던 진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자신을 충분히 돌봐주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어머니 역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안고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이해가 바로 용서로 가는 문을 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처를 준 사람을 정당화하거나 그 행동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아팠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고통이 더 이상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원망은 독이 되어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관계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고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비로소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치유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여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느끼고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미움까지도 말입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감정들이 너무 강렬해서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는 한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해입니다. 부모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엄격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항상 불안하고 통제적이었던 어머니가 사실은 전쟁이나 가난 같은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바로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공감은 용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것, 그들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부모님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실수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비를 일으킵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비까지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화를 내고 인내심을 잃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완벽해지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의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다시 상처받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도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한다고 해서 학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여전히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택이지 상대방의 행동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돌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만남이 고통스럽다면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용서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 변하기를, 사과하기를,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치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치유는 부모님의 사과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내적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자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묻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글쓰기가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노를, 슬픔을, 원망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해소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답장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과 이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상화 기법도 효과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상처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인인 자신이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상상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작업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더 깊이 있게 자신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안전한 공간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지 그룹이나 모임을 통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너무 자주 자신을 비판합니다. 왜 아직도 화가 나는지,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약한지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책은 치유를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자기자비란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치유의 과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날은 용서한 것 같다가도 다음 날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자신을 돌보는 것,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전만큼 격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조금 덜 아픕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여전히 기억 속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 너머에 있는 더 큰 자신을 발견합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라 치유된 성인으로서의 자신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나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좋은 면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지 못한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의 사슬을 끊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고통의 전달이 멈추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 분들에게도 이 여정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유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변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모두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선택의 자유를 얻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반응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고 맞설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치유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위대한 치유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더 자비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지혜로 변환하는 연금술입니다. 물론 이 말이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가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헛되이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되고 의식한 것은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되어 평생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직면하면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여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치유되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용서할 때 우리 자신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선물입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약점도, 실수도, 상처도 모두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자기 수용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평화를 이룰 때 우리는 세상과도 평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면의 싸움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삶을 살아가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창조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은 자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깊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을 탐구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겠다는 것, 고통스러운 과거를 직면하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고 치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치유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이미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았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어떤 날은 쉬울 것이고 어떤 날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달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여정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가장 큰 선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 부모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